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news.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네, 김용민 PD와 함께 오늘의 조간신문 주요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중앙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예.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청와대나 정부는 그리 그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예. 세금 구조의 비정상성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뭐 개혁안이다라는 인식인데요. 자, 그래 놓고는 원점 재검토가 여당은 오히려 두둔했죠. 예, 네. 원점 재검토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무슨 편곡점이 있었길래 갑자기 개혁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원점 재검토로 대후퇴하는 상황을 만나게 됐을까? 촛불 집회였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촛불 집회였습니다. 중앙일보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그 청와대와 새누리당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들이 비공개로 긴급 협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예. 중앙일보는 청와대와 여당의 유턴은 민주당이 주도한 촛불 집회에 월급쟁이로 상징되는 이른바 넥타이 부대가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위기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야당의 장외 집회와 국민들의 실제 정서를 분리해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세제 개편안으로 유리지갑을 턴다는 심리가 나타나면서 중산층이 진짜 반발하는 기류가 감지됐다.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예. 자, 비단 세제 개편안 뿐이었을까요? 비단 2008년에는 광우병에 대한 헛된 그런 우려 때문이었을까요? 이 민심을 제대로 읽지 않고 겉만 이렇게 읽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이 3040 세대 안에서는 3040이 대체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안 갖고 있는 건 공지의 사실이고요. 예. 지난 대선 때 표심으로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정권이 3040 세대를 엿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야당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뭐라고 하든 결국 지금 여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주동력은 바로 촛불 집회뿐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제 개편안 발표되고 나서 예. 댓글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넥타이 부대, 넥타이 풀고 시청광장으로 가야 되겠다. 예. 이런 좀 댓글들이 많았었거든요. 예.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원점 재검토. 이거 사실 정말 정부로서는 굴욕 중에 굴욕이거든요. 아주 정말 의지를 갖고 발표를 했고 심지어 개혁이라고까지 인식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며칠 만에 후퇴를 했으니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현오석 부총리, 조원동 경제수석의 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분위기인데 예. 사실 그 현오석 부총리 오전만 하더라도 뭐가 문제인데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의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깨갱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뭐가 문제인데라는 질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을 한 거군요. 네, 예.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문제입니다. 중산층 지갑 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은 이 처음 들은 얘기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죠. 예. 기획재정부가 보고를 아예 안 했다거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예.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예. 문제가 생기니까 예. 나는 책임이 없고 예. 만든 사람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네. 예, 이런 입장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이 이 중산층의 지갑을 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 기획재정부를 꾸짖은 이런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대통령에게 다 보고가 됐던 사안이고 또 사인까지 받은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다면은 불찰의 책임을 최소한 물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이렇게 국민들에게 저항을 받을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 면밀한 검토도 없고 지침 한마디 못 나오는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앞으로 4년 6개월을 버틸 수 있다는 건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 책임 없습니까? 뭐 지금 뭐 완전히 저기 현우석이 혼자 다 이렇게 장난질 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인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완하라든지 예. 발표를 좀 늦추라든지 그렇죠. 그런 지시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촛불 보고 놀라가지고 물론 촛불 보고 놀란 거면은 그래도 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촛불이 아예 못 나오게 계엄령을 선포까지 했는데 예. 본인도 그 카드 꺼내드는 순간이면은 뭐 완전히 이건 뭐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예. 설마 그렇게 할 일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은 아직도 있습니다. 아주 일말의 기대감인데. 자, 그렇다면은 일단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냐. 오늘 동아일보 일면에 그 윤곽이 나왔습니다.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은 기존에 3,450만 원이었죠. 예. 연봉 3,450만 원 넘으면은 말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5,50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겁니다. 3,450만 원에서 5,500만 원 안팎으로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올린다는 겁니다. 예. 약 2천만 원 정도가 오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소득 구간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기존 정부 부담 아닌 연간 16만 원 증가 대신 6만 원에서 9만 원만 추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은 10만 원 정도 깎아주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3,450만 원이면 월 10,000원씩. 예. 기존의 걸 깎아주는 게 아니라 예. 당초 더 올리려고 했었는데 예. 덜 올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3,450만 원이면 월 10,000원씩 세금을 더 내는 거였는데 5,5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서 월 10,000원이 아니라 월 5,000원 정도 이렇게 세금 부담을 더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예. 이게 기획재정부의 이 정도면 또 민심수습안입니다.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아니냐고 예. 조원동 수석이 얘기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깃털 얘기하면서 말이죠. 예. 자, 이 근원적인 문제를 오늘 경향신문이 짚었습니다. 이게 사실 세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단순 논리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됩니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 들려야 합니다. 예. 물론 민주당 방안이 터무니없진 않습니다. 무책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자들한테 제대로 걷자는 거거든요. 무조건 증세하자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이번에 새누리당의 증세안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들한테 제대로 걷고 나서 그래도 모자라면 그때는 서민들에게 충분한 협의와 동의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걷자는 건데 이건 예. 뭐 무슨 부자들에게서 거둘 거는 제대로 안 거두면서 서민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인식인데 말이죠. 자,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문제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이 원칙으로 사실은 그동안 복지 공약을 해왔던 거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면 복지 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는데 그 재원이 세금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이건 원칙 중에 원칙이고 상식 중에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은 당시에 증세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1단계 부자 증세, 2단계 보편 증세. 보편 증세라면 서민들에게까지 뭐 세금을 더 걷는 그런 방안인데 우선은 부자 증세부터 하자라는 것이 문재인 후보 측의 발상이고 지금의 민주당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예. 증세가 대선 득표에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문재인 후보는 증세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증세 없이는 복지 재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선자인 우리의 박근혜 후보는 아니 증세를 왜 합니까? 이 기조였단 말이죠. 자, 사죄를 털 것도 아닌데. 글쎄 예. 말입니다. 뭐 사죄를 털면은 1980년쯤에 받았던
6억이 지금 한 30억대로 불어났을 텐데 30억 갖고는 뭐 이 복지도 불가능하죠. 예. 자,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후보. 그가 당선됐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증세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진보 성향인 경제개혁연구소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미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이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하여간 이런 상황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증세 없이 복지 공약 이행이 가능하고 균형 재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경향신문의 시각입니다.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혼란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세부 부담을 당초 방안보다 줄여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참 문제란 말이죠. 오늘 경향신문 또 이면을 보게 되면은 현우석 부총리가 고소득층에 대한 과표 구간을 신설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 방안 이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부자에 대해서 증세 이건 뭐 검토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하면은 증세 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 방안 유력합니다.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일단 MB 때 내린 법인세율을 환원시키는 겁니다. 기업에게 이제 세금 걷는 그 세율이 있는데 예. 이명박 정부 때 그걸 대폭 내렸는데 그렇습니다. 제자리로 오면 예. 기업으로부터 이제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고소득층의 과표 구간을 신설해서 세부적으로 잘라가지고 이 과표 구간을 신설을 해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자는 거지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세법 개정안대로 본다면 고소득자에게서 또 대기업에게서 이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돈이 연간 하여간 거의 한 4조가 넘는 예. 그런 규모입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연 7,059억, 대기업은 연 3조 4,992억을 이렇게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나마 복지 증세를 위한 그런 최소한의 비용은 마련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안 하고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나머지 돈을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통경찰들이 바빠지겠네요. 범칙금 이런 걸로 수입을 만들고 하여간 참 답이 없는 정부입니다. 예. 자,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도 있네요.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 이게 누구 약속이냐? 박근혜 대통령 공약입니다. 예. 셋째 아이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 이걸 믿고 지금 제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셋째. 네. 그런데 교육부가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일정액만 지원할까 검토한다. 일정만 지원할까 검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이거 이 공약 믿고 셋째 가지신 건 아니실 텐데. 아니 시점을 보면은 예. 그 공약 믿고 가진 그 시점입니다. 시점상으로는 1월에 맞다.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예. 네. 그런데 아니 교육부가 그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2014년부터는 셋째 아이 이상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들어가야 할 전액은 어디 갔습니까? 전액 지원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원해라고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더니 일정액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예. 예. 자, 여러분 또 속았습니다. 예. 공약으로는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네, 전액 대통령 이해하겠습니다. 되고 나니까 네. 일부 그 일부가 또 얼마일지도 관심입니다. 예. 한 10원도 일부가 되겠네요. 예. 예. 아유 참 이게 하여튼 이게 눈 뜨고도 이렇게 사기를 당하니 말이죠. 이건 일종의 사기입니다. 예. 자, 세법 개정안 관련한 뉴스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서울신문을 비롯한 많은 신문들이 오늘 멘토들은 왜 안철수를 떠나나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제 경향신문 단독 보도였죠. 최장십 고려대 교수가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직을 맡은 지 80여 일 만에 돌연 사퇴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정치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최장집 교수뿐이 아니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그렇고요. 그리고 김종인 전 경제수석도 실은 안철수 후보에게 등을 돌리고 경쟁자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로 떠나갔던 그런 경우입니다. 예. 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통상 이제 뭐 이러긴 쉽지 않아요. 또 나름대로 또 어디 품격을 좀 강조하시는 이런 어른들 아닙니까? 최장집 또 윤여준, 김종인. 이 거동 자체가 좀 무거운 분들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할 때 안철수의 멘토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철수에게 사실상 경쟁자 격인 사람들에게 간다? 이건 이게 좀 사실 좀 납득하기 쉽지 않은 그런 행보인데 말이죠. 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석들이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화신문들의 그 분석은 포용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거의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밀착해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보기에도 아마 뭐 그게 설득력 있는 분석이었다고 판단했던지 뭐 여간 그랬습니다. 근데 뭐 비판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 스타일이라는 이야기도 제가 좀 주변에서 많이 들었었는데 말이죠. 하여간 전 뭐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이 되면은 일단 스스로 수건이 될 생각하지 말고 걸레가 돼야 한다. 누구에게 씹히든 누구에게 밟히든 일단 걸레가 될 생각을 갖고 해야지. 예. 나를 비판해? 나의 진정성을 의심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정치인으로서 행보에 상당히 좀 제약이 있지 않겠는가. 지난번 총선에서 진짜 걸레다운 걸레가 한번 된 적이 완전히 있었죠. 대걸레가 됐습니다. 예. 그 당시 그래도 권력을 제가 노리고 출마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당시에 뭐 약간 저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뭐 조금도 거기에 뭐 문제 삼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예. 이건 참 그렇습니다. 뭐 이미지로 우선 인기를 얻은 안철수 의원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명지대 교수 신유일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보면은 그 최장집, 진보, 윤여준, 김종인, 보수면서 개혁 이런 분들하고 참 이게 어울리기가 쉽지 않네요 보니까. 예. 이 정치인 안철수 이름은 안철수인데 멘토들은 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참 재밌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이 계기를 통해서 포용력 있는 정치인으로 좀 진보할 수 있기를 또 기대해보는 마음입니다. 자, 어제 그 이성복 전 근위의 봉사단 이름이 참 웃기죠. 근위의 봉사단. 근위한테 봉사한다는 건지 뭐 약간 근위의 이름으로 이제 뭐 봉사하겠다는 건지 알 수도 없습니다만은 이쪽에 있는 분들은 그 이름 가지고 많이 이런 걸 만들어요. 친박연대도 좀 있었고요. 예. 세계 최초 한국 의정사 최초의 사람 이름을 건 그런 정당이 아닐까 싶은데 예. 이 근위의 봉사단 대선 때 조직이었죠. 근위의 봉사단 중앙회장을 지낸 이성복 씨의 비리 관련한 수사. 어제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 예. 속보가 있습니다. 예, 속보라면 뭐 방금 들어온 소식이 아니라 뭐 후속 보도죠. 예. 자, 이성복 회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제주도 관광선 사업과 관련해서 청탁 대가로 금품이 오갔는지와 금품의 최종 종착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성복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친박 실세 A모 씨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 A 씨에게 결국에는 뭔가 돈이 들어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근위의 봉사단을 거쳐서 친박 실세 누구에게 이 돈이 들어갔는지 검찰이 과연 그 종착지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친박 실세 A 씨. 네. 예. 실명이
보도는 안 됐지만 네. 이미 검찰은 알고 있을 이거 거고요. 보면은 안 씨들이 참 그런 거 보면은 오해를 많이 살 수 있어요. 예. A 씨라고 하니까 말이죠. A 씨는 뭐 안 씨를 갖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조선일보 11면이 이 영화 더 테러 라이브의 유명세를 빌려서 이런 기사를 실었네요. 영화 더 테러 라이브 같은 테러가 만약에 터진다면은 대처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기사입니다. 예. 비행기에서 폭탄 테러가 터지면은 국토교통부, 같은 폭탄인데 배에서 터지면 해양경찰청, 도로와 교량 폭파는 경찰소관이다. 이렇게 이 같은 폭탄 테러인데도 장소에 따라서 이 컨트롤 타워가 다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예. 14개 부처의 대응 권한이 이제 분산돼 있기 때문에 테러 주체 또 유형이 밝혀지기 전에 대책본부 설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만 명의 어떤 목숨을 위협하는 화생방 테러 담당하는 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대테러 대처기관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뭐 국정원에서 대처를 하면 좋을 텐데 이제 댓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국정원에게 온갖 형태의 사이버 테러 예방까지 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법을 지금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이제 사이버 테러 전문 그 대응 기관 그로 갈 것 같고요. 아니 사이버 테러를 국정원이 막았습니까? 했죠.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네. 사이버 테러 조사할 주체가 아니라 조사 당할 주체가 바로 국정원입니다. 한국일보가 어제부터 아주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예. 사주 없는 신문으로 거듭났죠. 한국일보가 아주 혁신을 했고 아주 읽을 기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TV도 오늘 한국일보 좀 구독을 신청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일보 오늘 당장 구독을 오늘 결의했습니다. 방금. 자, 한국일보 일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시죠? 카카오톡 경영진 3명이 미국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미국 사정당국은 재미동포 범죄 조직의 신분 도용 범죄를 수사하다가 카카오톡 경영진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예. 워싱턴 특파원발 보도인데 FBI와 이민 세관 단속국 또 국세청으로 이루어진 미 연방 신분도용 합동수사반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서구 공동대표 이사 등 경영진 3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당시 대한항공편으로 뉴욕의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사정당국에 연행돼서 공항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미 수사관들은 이들을 상대로 재미동포 범죄 조직이 대포폰 150개를 한국으로 밀수출하는 과정에 연루된 경위를 조사했는데 미국산 대포폰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통신이 가능하고 국제통신을 해도 신분이나 통신 추적이 어려워져서 정재계 인사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이 조사에서 이 김범수 의장은 앞서 외교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서면 조사에서 허위 진술에 책임을 지고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영문 자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카카오톡 하면은 국내 아주 대표적으로 유망한 IT 업체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배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거 경위가 또 주목이 됩니다. 4대강 녹조 사태와 4대강 사업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정신 나간 4대강 사업 찬동학자들이 적지 않죠. 또 일부 언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 녹조는 보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한겨레 제목은 이렇습니다. 4대강 녹조는 보 탓이 아니다. WHO 책이나 보고 말씀하시죠. 이런 제목입니다. 예. 따옴표도 없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제목입니다. 물 흐름이 정체되는 것은 남조류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는 10여 년 전 과학적 입증 안내책이 있다는 거죠. 예. 벌써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이다. 네, 그렇습니다. 빨리 흐르는 물에는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란 건데 말이죠. 녹조가 잘 생기지 않던 낙동강 중상류의 녹조 발생은 보에 의해서 강물의 체류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 상식을 이야기해도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의 문제가 좀 여기서 또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동아일보 이 기사 하나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년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침 뱉은 거 잘 먹었어? 예. 맥도날드 배달원이 햄버거를 주문한 고객에게 폭언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침 뱉은 거 잘 먹었어? 그 햄버거에 이제 침을 뱉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먹었냐? 예. 이렇게 확인 문자를 보냈군요. 예. 전화로 이 4번이나 주소를 알려줬는데 제대로 못 찾아서 그 40분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다 먹을 때쯤 번호 조작한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 이 제목만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 대학원생 김모 씨가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2개를 주문하기 위해서 맥도날드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주문 내용은 서울 마포구의 한 점포로 전달이 됐는데 하지만 이른바 맥도날드 라이더는 이 사람의 주소를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로 위치를 4번이나 알려줬는데 이 직원은 제대로 이제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40분이 지나서 햄버거를 배달했습니다. 자, 배달된 햄버거는 그래서 이제 딴 사람이 이제 계산을 했고 결국 이제 돌아갔다는 거죠. 자, 사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40분쯤 지난 뒤에 배달시킨 사람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침 뱉은 거 잘 먹었어? 깜짝 놀랄 내용이죠. 예. 배달된 햄버거는 거의 다 먹은 상태였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를 보니까 자기 것이 찍혀 있는 거죠. 직감적으로 이 배달 직원에게 의심이 가서 바로 맥도날드 콜센터에게 이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드렸는데 이 배달 직원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결국 오리발을 내밀었지만은 그 직원이 보낸 게 맞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점장이 찾아가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말이죠. 자, 어처구니 없는 이 시간제 근무자가 덥다 보니까 욱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맥도날드 측은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한국만의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사한 사태는 외국에서도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회사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뭐 최고 경영자가 직접 사과하는 그런 일까지 종종 빚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측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본사와 점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음식 시킬 때 좀 친절하게 주문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배달하기 쉬운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이른바 증세 없는 증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희진 새누리당 대변인. 우선 세출 삭감, 중복 예산 줄이기, 그다음에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축소해서 조달하자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이처럼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 걷는다면 부자에게 더 걷겠다는 것. 그러나 결과는 봉급생활자 뜯어내기. 직딩들의 분노. 네, 월급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금은 그만큼 올라가니까 저희한테는 좀 많이 억울하죠. 셀러리맨의 지갑은 투명하구나. 늘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셀러리맨이 아닌가. 민주당 지도부의 화음 넣기. 장병완 정치위 의장, 김한길 대표의 말. 대기업과 고소득 부자들에게는 세금 혜택을 많이 퍼주면서 월급쟁이들에게는 최후의 한 푼까지도 다 뺏어가겠다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 이 중점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의 일침. 본인이
미리 당정청의 세제 개편안 협의 과정에 대해서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손바닥 쉽게 뒤집는 MBC 보도. 이에 따라 복지 정책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예상보다 덜 거친 세수가 9조 원. 박근혜 대통령 지시대로 내년도 교육비와 의료비 지원 규모까지 늘리려면 복지 등 공약 사업을 축소하거나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이전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펼친 결과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증세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국 걷겠다는 세금 안 걷는다면 복지 공약을 없었던 것으로 뒤집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 박근혜 대통령님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인가요?